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렵다. 자, 금융시장 공포가 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안 그래도 금요일 날 검은 금요일이어서 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생이 되면서 뭐 또 주식시장도 난리가 났었고 뭐 채권시장도 그렇고 지금 난리인데 자, 결국은 또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미 국채금리 30년물이 5.127, 제가 5% 넘어서면서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일본도 지금 터졌죠. 일본 때문에도 지금 뭐 17년 만에 뭐 최고다, 뭐 난리. 저 뭐 29년, 일본은 29년 만이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결국 미국도 2007년 2008년 아시겠지만 2007년 2008년은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금융위기라는 이 금융위기 수준의 지금 금리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금융 시스템이 또 한번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우려를 가질 정도로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조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채 30년물이 5.127, 이 조금 조정된 게 2고요. 어쨌든 5.1%를 넘어서면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와 있고, 자, 10년물도 와, 이거 지금 마의 4.5%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5%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지금 4.6%까지 가.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바로 이 10년물 4.5%. 사실 트럼프가 한 작년 정도로 이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 관세 때문에 이 국제 10년물이 4.5% 막 넘어가고 하면서 이때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고 이런 선택을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미국채 지금 4.5%, 4.6%라는 것은 상당한 지금 뭐 이거 위험한 지금 시그널로 지금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미국채 금리 쇼크, 자, 뉴욕 증시가 와르르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도 지금 1% 넘게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냥 쫙 지금 뭐 보면 그래프 그렇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54%나 쫙 지금 내려섰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1.24%나 쫙 내려섰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4% 지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폭락했죠. 4.42.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월요일 날 안 그래도 금요일 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나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공포감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지금 어떻게 될지. 자, 결국은 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전망이 뭐 나오는 게 바로 사실 뭐 기대감이 꽤 있었죠. 그래도 트럼프하고 지금 시진핑 오랜만에 만나는 데다가 자, 결국 뭐 이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시진핑에게 뭐 우리 뭐 중국 뭐 이렇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간절한 뭐 좀 이 애절한 눈빛까지 보내면서 뭐 이런 좀 중국 쪽에 이번에 많은 언론들이 오히려 시진핑이 뭔가 좀 그렇죠, 좀 당당해졌고 트럼프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비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뭔가 좀 기가 죽어 있고 뭔가 중국이 나서서 이란 문제를 너무 지금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답을 못 찾으니까 시진핑에게 좀 도움을 구하는 뭐 이런 분위기였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정상회담이 뭐 트럼프는 좋았다, 뭐 말로만 그렇지만 뭐 구체적인 게 뭐 나온 게 없죠. 이러다 보니까 빈손이었다, 뭐 이런 지금 결국 뭐 분석들이 나오면서 결국 전쟁이 이게 뭐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발 결국 뭐 국제 유가가 계속 뭐 $100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공포. 자,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말 심각한 게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4월 지금 PPI가 6%.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PPI라는 건 이제 뭐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생산자 도매 물가 지수인데
결국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2, 3개월을 두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2분기에 미국 지금 CPI 소비자 물가가 6%를 찍을 수도 있다. 정말 끔찍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자, 6%가 되면 뭐 정말 막 갑자기 막 빅스텝 갈 수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자고 나면 빅스텝, 자고 나면 빅스텝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지금 6%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충격적인 이런 지금 수치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사실 4월 CPI도 이게 굉장히 끔찍하죠. 3.8%라는 것은. 파월이 계속 그래도 2%대를 유지해야 된다. 자, 2%를 고집해 왔는데 3%도 아니고 3.8%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3년 만에 가장 최고치가 되겠고, 자, 지금까지 미 행정부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좋지 않다란, 특히나 벤스 부통령이 좋지 않다. 자,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요 정도 멘트 나와요. 물론 트럼프는 이거 뭐 단기적인 물가 쇼크다. 곧 해결된다. 자, 이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번에 시진핑 중국 미중 정상회담 뭐 태도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나 이 지금 CPI 물가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지금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어쨌든 간에 미 행정부에서 뭐 부통령이 그것도 좋지 않다. 지금 심각하다.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자,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이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자, 결국 케빈 허쉬가 취임을 해도, 아니 케빈 허쉬가 아니라 뭐 케빈 트럼프가 취임을 해도 아무리 트럼프가 낙점해서 꽂아 넣은 그런 뭐 미연준 의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종료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빅스텝이 나올 수 있죠. 만약에 2분기가 정말 CPI가 6%를 찍으면 무조건 빅스텝 같은 정말 엄청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지금 고금리는 이제 장기화 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고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금리 인상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한국은행 뭐 사이렌이 울렸죠. 안 그래도 지금 신현송 지금 신임 총재도 매파로 분류되는 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진일 뭐 신임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결국은 매파, 오늘 뭐 지금 나온 보도들 보면 결국 뭐 물가 때문에 뭐 좀 높게 가져가야 된다. 금리는 좀 높게 가져가는 게 좋다. 자, 결국은 이제 뭐 이제 비둘기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매파들만 모두 한국은행에도 좀 점령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상대 지금 한국은행 부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피벗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끝내고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 결국은 지금 한미 금리 차가 우리나라가 2.5%인데 미국이 지금 3.75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3.75에서 만약에 4%만 가도 버겁고, 만약에 뭐 정말 빅스텝을 가게 되면 4.25, 뭐 어제 제가 패드워치도 살펴드렸지만 지금 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5%면 지금 뭐 빅스텝을 몇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 유상대 부총재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달 5월 28일 날 있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전부 다 물가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가 보조금만 없었으면
3.5%, 3.6% 이런 지금 물가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3%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심각한 금리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안 그래도 지금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08%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야, 또다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계속 7% 위험하다 결국 했는데 오늘 7.08%로 결국 또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7% 시대를 또 열었습니다. 자, 농협은행에서 일단은 먼저 지금 7%를 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정금리가 4월 24일 날 상단이 6.74였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계속 왠지 위험하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드렸었죠. 자, 그런데 5월 4일 날 5월 들어서서 이게 6.88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5월 6일 날 6.91까지 결국은 6.9%라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5월 1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월요일이었죠. 자, 이번 주 들어서서 6.95%. 자, 결국은 6.95%까지 가면서 제가 이거 이렇게 되면 7% 넘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5월 16일 오늘자로 7.05%. 자, 5대 은행의 하나인 농협은행의 고정금리가 7.05%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하단도 높습니다. 지금 5.35까지 가 있으니까요. 자, 결국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금리가 7%를 넘어가는 7.05%라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결국은 벌어진 거죠. 자, 결국 미국의 이 국채금리가 우리나라 지금 국채금리도 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은행채 올라가고 결국은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7%를 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았죠.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4월 24일 날 6.77이었습니다. 자, 그게 5월 4일 날 6.91까지 갔고요. 5월 6일 날 6.94까지 가더니 결국은 5월 11일 날 6.98. 자, 그래서 제가 변동금리 6.98이면 이건 그냥 7%로 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7%로 봐야 됩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5월 16일 오늘 7.08이에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7.08%라는 사상 초유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8% 그렇죠? 지금 8%를 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8%가 아니라 9%, 뭐 정말 심각하면 1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0%를 각오해야 되는 정말 기준금리를 빅스텝을 하고 이러면 10% 가죠. 이미 지금 2.5%인데 지금 7%를 넘어섰는데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7.08만 하더라도 만약에 20억 정도를 대출받아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샀다. 자, 이런 분들 뭐 예전에는 20억씩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20억을 대출받았으면 7.08, 360개월, 30년 만기로 했을 때 월 원리금 상환액이 무려 1,340만. 한 1,400만 원 되는 거죠. 매월 내가 20억 대출을 받으면 1,400만 원을 그럼 도대체 연봉이 얼마여야 되나? 연봉 2억이면 이 연봉 2억도 이 생활이 어렵겠네요. 연봉 2억도 생활이 어렵죠. 이거 뭐 연봉 2억 이거 해봐야라는 게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뭐 2억 4천이면 이제 2천만 원 받아도 뭐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실수령액이 뭐 한 1,700, 1,800 되면 이건 생활이 될까요? 연봉 2억 4천도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한 10억 정도 대출 받았다. 뭐 10억 대출 받은 분들은 꽤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10억 정도 대출 받았다 그러면 7.08이면 와, 원리금 상환액이 670만 원입니다. 매월 한 700만 원 정도를 내가 주거비로 쓴다라고 하면 실제 주거비는 700만 원이 넘죠. 관리비가 30만 원이 넘으니까요. 하여간 뭐 7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700만 원이면 연봉 1억은 택도 없죠. 연봉 1억 5천, 뭐 1억 2천도 연봉 1억 2천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뭐 실수령 뭐 한 8, 900 하면 굶어 죽겠네, 이거. 굶어 죽어. 연봉 1억 2천도 굶어 죽겠네요, 이거는. 안 되죠. 연봉 1억 2천. 연봉 뭐 1억 5천, 1억 8천도 그러니까 10억 대출 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뭐 한 2%대 2021년에 2.5%뭐 2%대 주담되면 뭐 어떻게 해볼 만 하죠. 연봉 뭐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는 연봉 1억 2천, 1억 넘어가는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분들도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뭐 매월 700만 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지금은 뭐 웬만하면 한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죠. 지금 뭐 15억 이하만 6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자, 그러면 6억 대출 받으려 6억 대출 됐는데 빨리 집 사야지. 자, 그렇지만 이게 30년 상환했을 때 7.08이면 매월 4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매월 400만 원이면 DSR로 해보면 월 1,000만 원이죠. 그렇죠? 매월 1,000만 원 소득이 있는 분들이 DSR 40%. 자, 그것도 다른 대출이 전혀 없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6억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월 1,000만 원이면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자,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7%대 지금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면 연봉 1억 2천 되는 분들만 6억 정도 대출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나 이제는 6억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연봉 1억 2천이 넘어야 6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뭐 한 연봉이 5, 6천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는 택도 없죠. 뭐 한 2, 3억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원리금 상환하는 것도 지금 1억 2천 받아도 지금 이만큼 지금 빠듯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대출 받아서 집 산 분들이 이거 감당이 될까? 버틸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대출 자체도 지금 안 되죠, 이제. 이만큼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금액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때문에도 그래요, 금리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5년물 기준했을 때 지금 6.973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은행이에요.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담보대출이 6.973이면 이거 7%죠. 6.973이에요. 6.973. 그러니까 지금 4대 은행 뭐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를 지금 기록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감당이 될까요? 하단도 이게 지금 5.673이거든요. 하단도 5.673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은행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K뱅크 같은 은퇴은행 같은 경우는 아파트담보대출 8.5%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 10% 은행금리 10%라는 게 은행 주담대가 10%라는 게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제는 뭐 7% 넘어섰고 10% 이제는 정말 10%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지금 코픽스 신규 취급의 코픽스 금리도 또 올랐죠. 그래서 2.81에서 2.89까지 0.08%나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4월이 이런데 5월 같은 경우에는 3%를 무조건 넘어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뭐 주담대 금리 올라가는 건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지금 마포에서도 갑자기 우리가 폭락 수준의 거래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포 지금 현대홈타운 도화동에 있는 42평형 16억 9천이면 17억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갑자기 10억 7천 거래가 나왔습니다. 5월 13일 지금 며칠 전에 지금 뭐 본계약이 됐고 오늘 이제 실거래가 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려 6억 2천이나 폭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6%. 자, 아무리 지금 3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마포에서 마이너스 40% 가까운 거래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죠. 자, 결국은 마포도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들 정도의 폭락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포 현석동에 있는 레면 웰스트림 36평 같은 경우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4월 15일 날 본계약인데 며칠 전에 이것도 실거래에 등록이 됐죠. 이것도 27억 5천이면 3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잖아요. 당연히 27억 5천이면 28억, 29억, 30억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여긴 뭐 층수도 28층이고 24층이면 초고층인데 18억 5천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최근에 이렇게 9억씩 폭락한 거는 와 최근 들어서 또 처음 보는 이런 대폭락 거래가 나왔으면서 여기도 마이너스 32%. 자, 결국 마포 쪽에서 갑자기 뭐 7억씩 9억씩 대폭락하는 거래가 속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야 결국 마포도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서교동에 있는 합정 메사나폴리스 59평 같은 경우에도 이건 30억 터치했던 아파트네요. 30억 터치했던 게 25억까지. 이것도 뭐 5월 4일 지금 뭐 최근에 지금 실거래 등록된 건데 5억씩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자, 그리고 합정 메사나폴리스 49평 같은 경우에도 26억까지 갔던 게 이것도 지금 4월에 21억 5천 거래가 먼저 이게 나왔죠. 이게 먼저 하락했죠. 그래서 4억 5천, 5억 가깝게 하락하면서 뭐 전평형대가 갑자기 여기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현뉴타운 쪽에 있는 이 아현 레미안 프루지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죠. 우리가 마레프, 이 마레프 대장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파트도 34평형이 27억. 자, 결국은 마레프가 27억에서 28억, 29억, 우리도 30억 갈 거야.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국은 다시 22억 9천으로. 자, 그것도 뭐 13층이면 낮은 층이 아닌데 22억까지 하락하면서 4억 넘게 하락해서 지금 마포 아현뉴타운의 마레프도 무너지고 있구나. 자,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상암 월드컵 5단지 40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억 6천. 자, 여기는 2월에 15억 6천 최고가를 찍었는데 4월에 11억 3천까지 폭락했어요. 자, 14층 9층이면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2달 사이에 4억 3천이 폭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2억 넘게 지금 폭락했던 2억 그렇죠. 억소리 나게 이렇게 지금 폭락하는 거래들 갑자기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4억이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도화동에 있는 도화 3지구 우성 이것도 마찬가지 27평형 3월에 16억 8천 최고가를 찍었는데 4월에 13억 5천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10층 8층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자, 한 달 사이에 3억 3천. 와, 한 달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3억 넘게 폭락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거래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아현동에 있는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 34평 여기도 똑같네요. 3월 달에 23억 2천 최고가를 찍었고 4월 한 달 사이에 19억 9천 20억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23층 18층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층수는 3억 3천 여기도 한 달 사이에 3억 넘게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금 아현동에 이런 23억 2천이 19억대가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합정동 한국 프라우드라는 이 아파트 34평형 여기는 뭐 4월에 14억이 나왔는데 4월 10일이면 이건 일주일 만이네요. 일주일 사이에 10억 7천
8층, 9층이면 이것도 층수 차이가 없는데 3억 3천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3억 넘게 다들 폭락했네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이것도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이거는 정말 하룻밤 사이에 3억 넘게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시겠지만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 33평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19억까지 그렇죠. 31억, 뭐 31억, 최고가는 31억까지 나왔던 게 아무리 저층이라고는 하지만 뭐 20억, 19억, 자 이런 걸 10억 넘는 뭐 이런 11억 이런 또 하락 거래가 나와서 이것도 상당한 충격을 줬었습니다. 자, 결국은 월요일 지금 금융시장에 이 공포.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뭐 이런 금융시장이 이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뭐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보셨듯이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뭐 이런 주담대 금리 또 뭐 이거를 또 버티지 못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고 자 결국은 월요일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 공포가 최고치인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무 일 없이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있지만 워낙 지금 수치가 특히나 미국 쪽에서 좋지 않은 그것도 인플레이션 같은 정말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많이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월요일 좀 무사하게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행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짧지 않은 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뭐 저는 삼행라면이 좋아서 삼행라면이 맛있어서 삼행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또 뭐 사실 삼행라면만 구매해 주셔도 감사한데 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많은 분들이 참 이 삼행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행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할 때도 또 고가 제품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행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뭐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시는구나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